곰을 알아봅시다. 어떤 곰이 최고로 강한 곰일까요? 먼저 그리즐리 베어, 불곰입니다. 체급은 헤비급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리즐리라는 이름이 공포스러운이란 단어에서 왔다고 오해합니다. 서구권에서도 이 단어의 어감 때문에 그리즐리 베어는 더욱더 무시무시한 괴물로 취급받아왔죠. 하지만 실제로는 털 끝부분이 희끗희끗하여 백발이 성성한 모습에서 유래된 이름입니다. 그리즐리 베어의 어깨 부근에 솟아오른 커다란 혹은 단순한 지방 덩어리가 아니라 전부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거대한 근육 덕분에 앞발로 땅을 파거나 바위를 뒤집을 때 그야말로 폭발적인 힘을 낼 수 있습니다. 다 자란 성체는 몸무게가 300kg을 가볍게 넘을 수 있습니다. 이는 성인 남성 4명이 동시에 매달려 있는 무게이자 소형 경차 무게의 절반에 육박하는 엄청난 중량이죠. 더욱 놀라운 것은 그런 거구임에도 불구하고 시속 약 56km에 달하는 속도로 달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우사인 볼트의 순간 최고 시속이 약 45km임을 감안하면 우리 인간들은 그리즐리 베어에게 순식간에 따라잡힙니다. 도심 속을 달리는 자동차와 맞먹는 속도로 300kg의 거구가 돌진해 오는 셈이니 그야말로 거대한 바위가 엄청난 속도로 굴러오는 듯한 압도적인 공포입니다. 또한 후각이 엄청나게 발달해서 수마일 밖에서도 먹이 냄새를 맡을 수 있고 어깨 근육에서 나오는 앞발의 힘은 거대한 바위를 장난감처럼 뒤집을 정도로 강력합니다. 하지만 이들의 삶이 늘 힘자랑으로 가득한 것은 아닙니다. 먹이가 부족해지거나 겨울이 일찍 찾아오면 공영에 처하기도 합니다. 그리즐리 베어는 긴 겨울을 버텨내기 위해 겨울잠에 의존하며 이때는 심장 박동수를 줄이고 몸에 저장된 지방을 태우며 살아갑니다. 어미 그리즐리 베어는 늑대나 가혹한 날씨, 심지어 다른 그리즐리 베어로부터 새끼를 지켜내야 하기에 더 많은 어려움에 직면합니다. 이들은 베리류, 식물, 물고기뿐만 아니라 기회가 되면 커다란 사냥감까지 그야말로 눈에 보이는 것은 무엇이든 먹습니다. 이러한 유연한 식습관 덕분에 숲과 산, 그리고 추운 북방 지역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야생에서 그리즐리 베어에게 감히 도전장을 내밀 수 있는 동물은 거의 없습니다. 그들은 명실공히 숲속의 왕입니다. 자이언트 판다는 정말로 온순한 거인입니다. 덩치가 크고 털이 몽실몽실하며 평화로운 성격인 이들은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오직 한 가지 일, 바로 대나무를 먹는 데 보냅니다.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판다가 공식적으로는 육식동물인 식육목으로 분류된다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식단의 약 99%는 식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판다는 여전히 육식동물의 장구조를 그대로 가지고 있어 대나무의 셀룰로스를 거의 소화하지 못합니다. 소화 효율이 20% 미만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으려면 하루에 10시간에서 14시간 동안 끊임없이 대나무를 먹어야만 합니다. 게다가 먹은 양의 대부분을 그대로 배설하다 보니 하루에 무려 40회 이상 대변을 보는 독특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판다는 중국의 선선한 산악지대 숲에 살며 나무를 타고 대나무 숲을 거닐며 거의 쉬지 않고 간식을 먹습니다. 이들에게는 대나무를 손처럼 움켜쥘 수 있도록 도와주는 특별한 엄지손가락이 있습니다. 사실 이는 손목뼈가 크게 자라난 것으로 학술적으로는 가짜 엄지라고 불립니다. 진짜 손가락은 아니지만 영장류가 아닌 포유류 중 가볍게 물건을 움켜쥘 수 있도록 진화한 매우 드문 사례입니다. 이렇게 온종일 먹어대면서도 판다는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 느릿느릿 움직이는데 이 때문에 언제나 차분하고 여유로워 보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삶이 늘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서식지가 제한되어 있고 대나무 숲에 크게 의존하다 보니 환경 변화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아기 판다는 태어날 때 아주 작고 연약해서 어미의 끊임없는 보살핌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판다는 지구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동물 중 하나입니다. 말레이 곰은 세계에서 가장 작은 곰이지만 크기만 보고 만만하게 봐서는 안됩니다. 이들은 열대지방의 더위를 버텨내기 위해 짧고 매끄러운 털을 가지고 있으며 가슴에는 떠오르는 태양 모양의 밝은 무늬가 있습니다. 재미있는 점은 가끔 이들이 두 발로 서 있을 때의 모습입니다. 이때 드러나는 척추 모양과 주름진 뒷모습이 마치 곰 가죽을 쓴 사람처럼 보여서 해외 커뮤니티에서는 인형탈을 쓴 알바생이 아니냐는 유머 짤방으로 자주 등장하기도 합니다. 또한 이들은 혀가 놀라울 정도로 길어서 때로는 25cm에 달하기도 하는데 이 혀를 이용해 꿀이나 곤충, 그리고 깊숙이 숨겨진 맛있는 먹이들을 꺼내 먹습니다. 이 곰들은 나무를 아주 잘 타서 먹이를 찾거나 나뭇가지로 만든 둥지에서 쉴 때 등 많은 시간을 나무 위에서 보냅니다. 귀엽고 아담해 보이지만 말레이 곰은 힘이 엄청나게 세서 단단한 통나무쯤은 가볍게 찢어 밝힐 수 있습니다.
안쪽으로 굽은 발톱 덕분에 마치 고양이처럼 나무를 기어오를 수도 있죠. 특히 단 것을 극도로 좋아해 영어권에서는 허니베어라고도 불리는데, 이들이 강력한 힘으로 나무 둥치를 찢어 벌집을 파헤쳐 놓으면 벌꾸로 소리 같은 다른 동물들이 와서 남은 찌꺼기를 먹기도 합니다. 말 그대로 생태계의 굴착기 역할을 톡톡히 하는 셈입니다. 그러나 야생에서의 삶은 이들에게 그리 녹록지 않습니다. 특히 동남아시아 열대우림의 서식지 파괴와 불법 사냥으로 인해 개체 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게다가 수줍음이 많은 성격 탓에 연구하기가 까다로워 과학자들에게는 여전히 이들의 행동에 대해 풀어야 할 의문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말레이 곰이 판다나 그리즐리 베어만큼 유명하지는 않을지 몰라도 지구상에서 가장 독특한 곰 중 하나임은 틀림없습니다. 호기심 가득한 눈망울과 가슴의 밝은 문양, 그리고 장난기 넘치는 행동을 한번 보고 나면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아메리카 흑곰은 북미에서 가장 널리 퍼져 사는 곰인데 그 비결은 간단합니다. 숲, 산, 늪지대는 물론이고 심지어 주택가 근처 등 거의 어디에서나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흑곰은 삶이 자신에게 던져주는 환경에 적응하는 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름은 흑곰이지만 이들의 색깔은 생각보다 다채롭습니다. 아메리카 흑곰이라고 해서 모두 검은색은 아니며 유전적 변이에 따라 갈색, 시나몬색, 심지어 캐나다 일부 지역에서는 온몸이 하얀색인 흑곰이 태어나기도 합니다. 어린 흑곰들은 위험을 피해 안전하게 지내기 위해 나무 위에서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자라면서 이들은 영리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사가 되며 뛰어난 후각과 날카로운 기억력을 활용해 먹이를 찾아냅니다. 특히 지능이 매우 높아서 캠핑장에 주차된 차량 문을 손잡이로 직접 열거나 곰 방지용 쓰레기통의 복잡한 잠금 장치 메커니즘을 학습해 열어젖히는 영악함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때로는 베리류나 곤충을 먹다가도 어떤 때는 초대받지 않은 손님처럼 쓰레기통을 뒤지거나 캠핑장을 탐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들에게 가장 큰 위협은 야생이 아니라 바로 인간입니다.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먹이가 부족해지면 흑곰들은 쉽게 한 끼를 해결하기 위해 마을로 내려오곤 하는데, 이는 종종 인간과의 갈등이나 강제 이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들은 공격적이지 않습니다. 그저 살아남기 위해 노력하는 호기심 많은 동물일 뿐입니다. 흑곰은 청각이 뛰어나고 시속 약 48km까지 달릴 수 있으며 수영 실력도 수준급입니다. 커다란 덩치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속도로 나무를 기어오르기도 하죠. 이들은 지능적이고 장난기가 많으며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온순합니다. 결국 흑곰은 숲과 계절, 그리고 때로는 이웃에 사는 인간들의 습성에 맞춰 자신의 삶을 꾸려가는 똑똑한 생존주의자들입니다. 느림보곰은 부드럽고 몽실몽실해 보이지만 사실 오직 한 가지 아주 특수한 임무를 위해 태어난 몸입니다. 바로 흰개미와 개미를 잡아먹는 일이죠. 이들의 긴 주둥이와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입술, 그리고 강력한 발톱은 마치 자연이 준 도구처럼 맞물려 작동합니다. 특히 이들은 흰개미를 빨아들일 때 흙이 들어오지 않도록 콧구멍을 마음대로 닫을 수 있으며 앞니 2개가 없는 독특한 구조 덕분에 입안을 완벽한 빨대 형태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상태로 흰개미 집을 파헤친 뒤 단 몇 초 만에 수백 마리의 곤충을 빨아들이는데, 이때 발생하는 후웅 하는 흡입 소리는 수백 미터 밖에서도 들릴 정도로 우렁찹니다. 그야말로 숲속의 강력한 인간 진공 청소기인 셈입니다. 이 곰들은 주로 인도와 스리랑카에 살고 있는데 그곳은 더위가 심하고 먹이 경쟁이 치열한 곳입니다. 더부룩하고 거친 털은 강렬한 햇빛과 곤충의 공격으로부터 몸을 보호해주며 후각도 극도로 발달해 있습니다. 이들의 가장 매력적인 행동 중 하나는 새끼를 기르는 방식입니다. 어미 느림보곰은 종종 새끼들을 등에 태우고 다니는데, 새끼들은 어미가 숲을 지나갈 때 빽빽한 털을 꼭 붙잡고 매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삶이 늘 순탄한 것은 아닙니다. 느림보곰은 더 큰 포식자들과 서식지를 공유하며 종종 인간의 마을과 가까운 곳에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예상치 못한 조우가 발생하기도 하며 매일의 생존이 도전이 됩니다. 재미있는 점은 덩치가 작고 느려 보이는 외모와 달리 이들의 성깔이 보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야생에서 치명적인 포식자인 벵갈호랑이와 마주쳤을 때도 느림보곰은 도망치지 않고 두 발로 서서 앞발을 휘두르며 미친듯이 방역하는 포악함을 보여줍니다. 이 악바리 같은 성격 때문에 호랑이조차도 느림보곰은 귀찮고 까다로운 상대로 여겨 먼저 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듯 거친 환경 속에서도 느림보곰은 자신만의 먹이를 찾아내고 살아남는데 엄청난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독특한 외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빠르고 강하며
곤충을 먹는 라이프 스타일에 완벽하게 적응했습니다. 동물계의 특수 전문가 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경곰은 안데스 곰으로도 알려져 있으며 지구상에서 가장 독특한 외모를 가진 곰 중 하나입니다. 눈과 얼굴 주위에 있는 연한 색의 무늬가 마치 천연 안경을 쓴 것처럼 보여서 이런 이름이 붙었죠. 곰마다 무늬의 형태가 제각각이라 마치 지문과도 같아서 저마다 특별하게 그려진 얼굴을 가집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동화와 영화 속 주인공인 패딩턴 베어가 바로 페루 안데스 산맥에서 영국으로 건너온 이 안경곰을 모델로 만들어진 캐릭터이기도 합니다. 이 곰들은 남미 안데스 산맥의 고산지대 운무림에 살고 있습니다. 안개가 자욱한 나무들, 가파른 경사, 그리고 우거진 숲풀이 가득한 곳으로 대부분의 동물에게는 험난한 집이겠지만 안경곰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보금자리입니다. 사실 이들은 과거 빙하기 시대에 살았던 거대 곰의 유일한 후손이자 현재 남미 대륙에 서식하는 오직 한 종류뿐인 남미 생존자 곰이기도 합니다. 안경곰은 나무를 아주 잘 타서 놀라울 정도로 많은 시간을 나무 위에서 보내며 심지어 나뭇가지로 작은 플랫폼 쉼터를 만들어 쉬거나 먹이를 먹기도 합니다. 식단은 주로 식물, 과일, 그리고 때로는 선인장이나 파인애플과 식물로 이루어져 있어 곰 중에서 가장 온순한 종 중 하나에 속합니다. 이들은 사냥을 거의 하지 않으며 하더라도 대개 작은 동물을 타깃으로 삼습니다. 이러한 차분한 성격 덕분에 사람들은 이들을 흔히 산속의 평화로운 곰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안데스 산맥에서의 삶은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농업과 개발로 인해 숲이 줄어들면서 그렇지 않아도 희귀한 이 곰들이 살아남을 공간이 좁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타고난 성격이 워낙 수줍음이 많고 조용하다 보니 사람들이 그곳에 곰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채기도 전에 사라져 버리곤 합니다. 온순하고 비밀스럽고 아름다운 무늬를 지닌 안경곰은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가장 희귀하고 신비로운 곰 중 하나입니다. 아시아 흑곰으로도 알려진 반달 가슴곰은 가슴에 있는 밝은 초승달 모양의 무늬에서 그 이름이 유래되었습니다. 마치 밤하늘에 빛나는 달처럼 보이죠. 이들은 울창한 숲에서부터 산악 지역에 이르기까지 아시아의 광범위한 지역에 살고 있으며 모든 곰 중에서 나무를 가장 잘 타는 축에 속합니다. 특히 모든 곰 중에서 어깨와 상체 근육의 비율이 가장 높은 편인데 나무 위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아 매달리는 힘이 극도로 발달해 있습니다. 이 강력한 앞발로 한번 후려치면 웬만한 동물의 두개골은 쉽게 파괴될 정도라 커다란 성체조차 위험을 피하거나 먹이를 찾기 위해 순식간에 나무 위로 올라가며 압도적인 힘을 과시하곤 합니다. 이들의 일상은 한마디로 균형입니다. 반달 가슴곰은 과일, 견과류, 곤충, 꿀, 그리고 때로는 작은 동물을 먹습니다. 이러한 유연한 식습관 덕분에 다양한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있죠. 추운 지역에 사는 개체들은 겨울 동안 겨울잠을 자기도 하는데 이때는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 신체 대사를 늦춥니다. 그러나 이들의 가장 큰 시련은 인간으로부터 옵니다. 산림 파괴로 인해 살 곳이 줄어들고 있으며 불법 야생동물 거래로 인해 많은 개체군이 타격을 입었습니다. 아시아 문화권에서는 가슴의 반달 문양 때문에 이들을 기백과 영험함의 상징으로 여겨왔으나 역설적으로 이러한 인식 때문에 쓸개즙 채취를 위한 불법 사육의 가장 큰 피해자가 되는 비극을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인들에게 반달 가슴곰은 단군 신화 속 옥녀를 떠올리게 하는 민족의 영물로 매우 친숙한 동물입니다. 사실 학계 고증에 따르면 신화 속 동굴에서 고난을 버텨낸 진짜 주인공은 동굴 생활을 즐기는 북방의 거대한 불곰이었을 확률이 높지만 오랜 세월 우리 머릿속에 친숙하게 자리 잡은 건 늘 우리 곁에 살아가던 이 반달 가슴곰이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일제강점기 해수구제 정책과 6.25 전쟁 그리고 무분별한 남획을 거치며 한국의 야생 반달 가슴곰은 사실상 절멸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에 대한민국은 2004년부터 지리산의 러시아와 북한 등에서 들여온 반달 가슴곰을 방사하며 대대적인 야생 복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당초 목표였던 최소 존속 개체군 50마리를 훌쩍 넘어 현재는 지리산 일대에 수십 마리의 반달 가슴곰이 성공적으로 정착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공적인 복원 뒤에는 새로운 과제도 생겼습니다. 곰들의 개체수가 늘어나고 활동 영역이 지리산을 넘어 덕유산 등 주변 산맥으로 넓어지면서 상한 지역 주민들의 양봉시설이나 농작물을 파헤치는 등 인간과의 공존 문제가 본격적으로 도마 위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역경과 갈등 속에서도 이들은 놀라울 정도로
복원력이 뛰어난 동물이며 가능한 한 어디에서든 계속 적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반달 가슴곰은 똑똑하고 호기심이 많으며 표현력이 풍부합니다. 이들은 의사소통을 위해 다양한 소리를 사용하며 특히 어미와 새끼 사이에는 강한 개성이 돋보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이 야생에 있는 이들을 전혀 보지 못하고 지나칩니다. 반달 가슴곰은 현재 받고 있는 관심보다 훨씬 더 많은 보호와 존중, 그리고 지혜로운 공존을 위한 관심이 절실히 필요한 동물입니다. 북극곰은 지구상에서 가장 거대하고 강력한 곰 종류이며 신체의 모든 부위가 북극에서의 생존을 위해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두꺼운 흰색 털은 열을 가두고 깊은 지방층은 영하의 기온으로부터 몸을 보호하며 거대한 앞발은 눈신발 같은 역할을 하여 얼음 위를 걷고 얼음 가득한 바다를 수월하게 수영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사실 이 하얀 털 밑에는 엄청난 반전이 숨겨져 있습니다. 북극곰의 털은 사실 흰색이 아니라 빛을 반사하는 투명한 빨대 모양의 중공모입니다. 게다가 이 털을 모두 밀어내면 그 아래 숨겨진 피부는 태양열을 최대한 흡수하기 위해 완전한 검은색을 띠고 있습니다. 북극곰은 평생의 대부분을 바다 얼음 위에서 바다표범을 사냥하며 보냅니다. 이들은 인내심에 의존하는데 완벽한 일격의 순간이 올 때까지 숨구멍 옆에서 미동도 하지 않은 채 몇 시간이고 기다리곤 합니다. 후각이 어찌나 강력한지 두꺼운 눈더미 아래에 숨겨져 있어도 1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먹이의 냄새를 맡을 수 있습니다. 간혹 북극곰이 사냥을 마친 뒤 눈 위에서 온몸을 비비며 뒹구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는 단순히 귀여운 짓을 하는 게 아니라 생존형 세차를 하는 중입니다. 털에 피나 기름 같은 이물질이 묻으면 보온 기능이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에 사냥 직후 눈을 이용해 깨끗이 닦아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삶도 점점 더 고달파지고 있습니다. 북극이 따뜻해지면서 바다 얼음이 매년 더 일찍 녹아내려 북극곰은 단지 먹이를 찾기 위해서만 더 먼 거리를 이동하고 더 오랜 시간 수영을 해야만 합니다. 이는 에너지 소모가 커지고 사냥 성공률은 낮아지며 특히 새끼를 키우는 어미에게는 더 많은 위험을 초래함을 의미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굶주린 북극곰들이 먹이를 찾아 인간의 거주지 근처까지 내려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극곰은 여전히 대단한 생존자입니다. 이들은 강력하고 영리하며 지구상에서 가장 가혹한 환경 중 하나에 완벽하게 적응했습니다. 이들의 고유한 결단력과 극한의 추위를 견뎌내는 능력은 이들을 자연계에서 가장 인상적인 포식자 중 하나로 만듭니다. 만약 힘과 회복 탄력성을 진정으로 대변하는 곰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북극곰일 것입니다. 최강의 곰을 뽑아보고자 했지만 현실에서는 모든 곰들이 힘든 시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곰들, 그들 모두가 챔피언입니다.